알려친다 시간입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시장 여론조사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총국의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 응답률은 20.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물어본 결과 전재수 후보가 40%, 박형준 후보가 34%로 오차 범위내 격차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지금까지 벌어진 조사들 중에서 가장 붙은 조사가 아마 아닐까 싶은 상황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북구에 북갑에 이제 등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이벤트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수 지지층의 어떤 결집들이 조금 시작되는 측면들 그래서 보수가 조금 저는 과표집배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특히 17, 19일이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쪽이 좀 빠지는 그런 어떤 그 시점의 효과 뭐 이런 것들까지 더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산이 대표적인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스윙 보트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령 면에서도 그렇고 보수가 강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게 본격적인 어떤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 정도로 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은 오차 범위내 접점인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후보가 44%, 박 후보가 33%로 지지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이래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어째 보시는지요? 지지율하고 당선 가능성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네. 지지율은 내 지금 현재 상태에 내가 이 벌어진 이제 선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고 당선 가능성은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밑에 판세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나는 이번에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반영한 거라고 봐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지지율보다도 오히려 당선 가능성 혹은 이제 그 어떤 구도에 관한 경제냐 안정이냐 하는 그런 구도에 대한 선택들 여당 지지할 거냐 야당 후보 지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 6%포인트 차이 난 것보다도 오히려 요 11%포인트 차이 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석은 합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쪽을 지지를 하는데 당선은 저쪽일 것 같다라는 두 가지의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않은 층이 24%로 나왔습니다.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선거 기간에 이 판을 가장 크게 흔들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뭐 24%를 좀 많이 나온 건데 이거는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말을 듣고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니까 대부분 좀 유보하는 경향이 좀 강해서 아마 나올 거고 이 24%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직접 선거에 가까이 가거나 선거 당일에는 기권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뭐 보수층 결집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서 약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 일부가 이제 이탈해 오는 경우에는 조금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뭐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3 지방선거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시작된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아직은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표심을 밝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막판에 어떻게 보면 결집의 어떤 방아쇠를 누가 당기느냐 이게 아마 이 무당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도 작용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끝까지 봐야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요 여론조사 결과가 전재수 후보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영향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벤트 효과라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는 반짝 이벤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면서 상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들한테 조금 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이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박형준 시장과는 연대하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수 결집을 유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당연히 보십니까? 뭐 한동훈 후보는 나는 북구갑에 왔지만 북구갑 사람 아니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나는 전국적 인물이다. 나는 네. 적어도 부산시장 정도 레벨에서 생각을 해야 돼라고 자꾸 이 판세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조금 넘는 도를 넘는 그런 자세가 자기 개인이 북구갑에서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될까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북구갑이라고 하는 게 전재수 지금 후보가 지난 3선 동안에 엄청나게 다져놓은데요. 그 안에서는 북구갑의 대부분이 그 전재수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갑자기 어디서 바깥에서 들어오신 분이 전재수 장관을 직접 공격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재수를 왜 공격해? 이런 정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예. 근데 교수님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차 교수님이 예. 얘기한 것에 답이 있는 예.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와 뭐 후보와의 어떤 관계 설정을 제대로 잘 해야지 예. 네. 잘못하면 저는 시장 후보 선거 전체를 조금 어떻게 망쳐버릴 수도 있는 네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의 카드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부산의 보수의 상당 부분 저는 한 10에서 15%는 된다고 보는데 네네. 그 상당한 보수층이 여전히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부산시장과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부산시장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확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보수층의 표심을 얻는 데는 좀 그렇죠. 예. 뭐 양날의 검이어서 양날의 검이 될수 위험성도 있다. 충분히 존재한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면요.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뭐 대구를 가느니 뭐 부산으로 온다더니 하다가 결국에 이제 북구갑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왜 부산을 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구는 훨씬 더 부산보다는 보수적이잖아요. 네.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부산은 조금 더 유용성이 그러니까 좀 그런 유연성이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대구 가서 더 유리하면 대구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구 가서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지금 전 총리. 예. 전 총리가 예.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표를 끌고 모으고 있어요. 예, 그 예.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서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하고 같이 경쟁해봤자 성산이 네. 부산보다 더 없다고 판단하셨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부산은 그래도 자기 연고가 명확한 좀 네.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오지 않았을까. 결국은 저는 떠밀려 선택한 결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북구갑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내고야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에서 치르는 건 어떤가라고 실제 곽규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지요. 근데 이거는 그죠. 예. 지금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에서 볼 때 과연 이게 그렇게 공천을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뭐 그런 꿈도 꾸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곽규택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이기는 한데 네네. 저는 복당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낮지 않을까. 복당을 하는 거는 정동혁 체제를 전면적으로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그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예. 전 대표가 옴으로써 뭔가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유용성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걸 갖다 공천을 했다라고 할 네. 경우에는 이거는 그럼 배신자를 공천했다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장동욱 대표로서는 그런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3자 구도로 흘러가게 되면 표가 분산될 거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북구갑 선거가 3자 구도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뭐 단일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자 구도로 가면 필패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중간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힘들이 작동할 거고 그게 박민식 의원이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이면
스스로 좀 처리하면서 후보 소퇴를 하거나 아니면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보수 결집으로 갈 가능성이 그나마 많은 편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은 아니니까요. 네. 네. 누구든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차선책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갖고 SNS에 주민들하고 만나는 이런 게 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 연고가 없는데 와 북구에 출마를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 이런 의심스럽다는 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북구의 표심은 되게 좀 지역 밀착적이고 예. 좀 보수적인 표심이 강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속 치고 들어오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전 여기서 의원을 하신 분인데 네. 잠깐 밖에 외유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지금 사실은 표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지지를 확보 못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동훈 대표는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제 경쟁 후보들과 관련해서 여러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치 기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뭐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는 애매남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매남은 받아들일 만한데 정치 기생은 너무 강한 표현이다. 기생이 뭡니까? 저는 예. 이런 거는 전 장관 출신의 조금 유력 정치인들이 쓰기에는 조금 상가해야 될 표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이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25일 이후에 최종 입장을 밝힐 전망이라고 하는데 출마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AI라고 하는 게 주는 좀 어떤 있어 보이는 느낌. 네, 좀 예. 그러니까 부산의 미래와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다른 후보가 나와가지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AI를 가지고 얘기를 네, 해나가는 네. 그런 것이 뒷 배경이 굉장히 긍정적인 배경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정우 수석 외에는 지금 여기서 한동훈과 박민식을 대응할 대항마가 없다. 그래서 거의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하정우 수석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네네. 또 저는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출마할 의지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종류의 말들이 나오면 애초에 다 차단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의 과정을 사실은 즐기고 있는 거여서 네. 저는 오래전부터 빌드업 되고 있는 가능성 그걸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거의 뭐 99.9%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하정우 수석에 대한 출마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의 출마가 부산을 넘어서 지방선거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부산 전체를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허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건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가 높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라고 하는 한 단어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를 이야기하면서 지역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부산의 발전 방향을 네. 미래적인 기술이나 미래적인 것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한 지역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와 연계해서 하수석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부산의 영향은 명백하고요. 아마 네. 하수석이 내려오더라도 그냥 빈손으로 내려오지는 절대 않을 거다. 아마 부산에 줄 수 있는 AI 관점의 생태계 관점에서 네. 줄 수 있는 선물들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래서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한데 이걸 부산을 넘어서서 불경 전체의 어떤 판세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정도까지의 파급력을 지닌 아젠다를 갖고 올 수도 있다. 네. 통합과 뭐 예, 예. 관련해서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통합된 불경의 AI 생태계를 어떻게 완벽하게 입힐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만약에 하고 그걸 제안하면 저는 그 파급력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AI가 우리가 듣는 그냥 미래 기술이고 우리가 보는 뭐 화면을 만들어주고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네. AI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변화를 예. 사회적인 변화, 뭐 산업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고 조국 대표가 경기 평택을 선택했거든요. 부산을 택하지 않은 거는 전재수 대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를 고려했다라고 요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전재수 의원 승리에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다. 요래 본 걸까요? 저는 이렇게 자기 반성을 잘했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한테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카드였고 그 현실에 대한 자각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사실 부산에 온다고 해서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사실상 저는 적다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평택을 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8박 10일간의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왜 미국을 가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방법은 없지만은 제 느낌은 이 현상을 돌파할 지금 완전히 자기 지금 리더십이 거의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예. 이 리더십을 회복할 만한 어떤 판을 짜려고 가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판을 짜려고 갔는데 그 판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느낌인데 제 생각은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경질되는 지금 바뀌는 시점이고 아그레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예. 그분이 또 되게 극우 보수적인 그런 네. 성향을 지닌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 극우청하고 이런 데서 뭔가 그분이 오셨을 때 한국 전반에서 뭐 이 선거 기간을 앞두고 예전과 같은 북풍 스타일의 그런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려보고 싶은 야심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들어와서 조금 윤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네. 그다음에 북한 변수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어떤 관계를 조금 이완시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이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고민하셨을 가능성 그게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 국민의힘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저는 좁히는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예. 네네. 이번에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진 한 장도 TV 같은 예. 데서 많이 나와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았고 실제로 또 누굴 만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굴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무부 같은 경우에도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를 만났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집권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의 대표가 차관보를 만났는데 그것도 뒷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미국 국무부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한국의 정부가 민주당의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고려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뭔가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뭘 해왔다는 건지 좀 저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차관보를 만났으면 그냥 차관보 만났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한국 야당의 대표가 가서 차관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안 밝히는지. 그런데 네. 같은 시간에 같이 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배지도 없고 아무 역할이 없는데도 차관보 만나서 누구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차이를 참 어떻게 극복하실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미국 측 중량급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 국힘식으로 표현하면 외교 참사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당내 친한계에서는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 당무 감사해야 된다. 사퇴나 거치 얘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도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진종호 의원에 대한 뭐 네네. 이런 어떻게 보면 징계 같은 것들까지 고민하는 거 보면 결국은 자기의 기존에 떠나기 전에 자기 입장을 더 오히려 강화해서 온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한 7, 8일 가 있었으면 네. 뭔가 지금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해법을 가져왔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전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아마 야당 내부에서도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꼬여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그것도 처음에 계획이 된 그런 외유가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리고 이제 일정이라든지 누굴 구체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갔다 왔는데 본인이 아마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것도 없고 예. 저는 결국은 좀 국힘을 살리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의 개인적인 신상과 상관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체제로 가서는 국힘에게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대구 판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자대결 구도에서 45.3%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대구 MBC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8일, 19일 대구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100%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구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대구 민심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김 전 부총리는 일단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당의 주자입니다. 물론 네. 보수적인 성격이 강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분의 지지율하고 다자대결에서 그분의 지지율하고 나머지 민주당의 핵심적인 인사들의 지지를 합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대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물론 대구에 많은 보수 결집의 가능성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도저히 어떤 양자 대결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를 이기기 힘든 상황이면 대구가 정말 말 그대로 디비지는 상황.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메가톤급 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날이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죠. 네. 네. 근데 이런 결과를 제가 아까도 앞서 질문에 대해 대답을 드릴 때도 국민의힘이 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 네. 보면 네네. 바로 이런 현상이죠. 음. 대구는 스스로 보수의 성지라고 했던 곳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뒤집힐지도 모르는 이런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국민의힘과 그 대표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여전히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무조건 100% 그냥 그 결과를 그냥 보자기에 싸서 김부겸 전 총리한테 갖다 바치는 거라는 누구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이걸 굽히지는 이렇게 계속 나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나한테 줄 수 있는 당근이 뭐야? 이걸 아마 두 분 다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당근이 국민의힘에게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광역 단체장 못지않게 기초 단체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6.3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 16개 구군 대지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뭐 전현직 리턴 매치도 있고 남녀 간의 대결도 있는데 뭐 어떤 곳을 가장 좀 눈여겨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은 저는 큰 선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는 네네. 어떻게 보면 현역과 지금 다시 도전하지만 예, 그렇죠. 예. 전직 구청장들이 맞붙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의미여서 해운대와 부산 진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강서부터 시작해서 북구부터 시작해서 북구 강서 사상 사하라고 하는 낙동강 벨트의 그 지역이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네네. 민주당이 석권하냐? 아니 제가 볼 때 사상 사하 북구 정도는 아마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강서까지도 석권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관심사입니다. 네. 네, 남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불이 합쳐져 있는 구청장 같은 경우로 생각을 네. 하면요. 이제 그 전에 했던 이제 박재범 민주당 네네. 출신하고 그다음에 오은택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좀 빅매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지도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자, 미국 이란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란이 통일된 안을 제시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요래 밝혔거든요. 요 트럼프가 아직도 스스로 와 이렇게 결단을 못 내는 이란 같은 게 할까요? 경우에는요 지금 예. 그 정치권에 있는 그 의회 의장을 하는 정치권도 온건파하고 그다음에 혁수대의 사령관을 하고 있는 그 강경파가 지금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네.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지금 휴전이든 뭐든 간에 미국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란 자체가 지금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도 그다지 그렇게 합의에 이르고 싶은 마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예. 아마 미국이 확고한 그런 합의에 이르고 싶은 게 있으면 이란한테 확실한 당근을 줬을 건데 네네. 그 당근이 저는 명확치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그 양측이 다 불확실하기 네.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네.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스타일이 있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앞에서 막 떠들고 뒤에서 네. 딴짓하고 네네. 전형적으로 신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협상가 스타일. 좀 별로인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별로죠. 예. 저희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외교 전략에서 모호성의 전략이라고 그렇죠. 하는 있긴 게 있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자갈치 아침에 청취자분들께 조금 서운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로 자갈치 아침에 조차가 파헤친다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차재권 교수님을 보내드리게 됐어요. 예, 그동안 교수님 두 분께서 진짜 중요한 정치 현안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요래 짚어주셨는데 과거 2018년부터 자갈치 아침에 확대 개편하면서 지금까지 늘 이래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신 원년 멤버이신데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차재건 교수님 한 말씀 먼저 남겨주신다면. 아유, 그동안 제가 좀 사실 말이 너무 거칠어서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지은 예. 진짜 죄를 좀 사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 뭐 제가 좀 떠나 있더라도 그런 좀 언행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 그 보겠습니다. 스타일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예. 너무 죄송합니다. 네, 시원하고 예. 우리 조공근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너무 섭섭하고요. 뭐 그냥 형제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지고 예. 같이 타고 오고 같이 타고 가고 같이 방송하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가장 섭섭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아쉽지만 시즌 1을 끝으로 차재건 교수님을 보내드려야겠는데 항상 저희도 어디 가시든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혹시 시즌 2로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아유, 그럼 예. 뭐 3, 4, 5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고 우리 5월부터는 예, 우리 조공근 교수님은 계속 계시고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김주희 교수님 모시고 정치 코너 시즌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